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이다. 그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답은 2번. 자, 급수펌프로 물을 땡겨와요. 땡겨와서 보일러에서 과열시키고 과열기에서 다시 과열시킨 다음에 증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증기의 팽창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린 이 증기는 복수기로 다시 식혀서 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급수펌프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요런 사이클로 화력 발전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저압뱅킹 배전 방식에서 저전압 측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은 답은 캐스케이딩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배전솔로에 이렇게 수용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배전솔로에서 이렇게 수용가 측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 중에 한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차단이 됐어요. 여기서 발생된 사고가 다른 수용가에까지 파급이 돼서 이렇게 영향을 줘서 여기도 이렇게 차단되는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증기의 엔탈피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증기의 엔탈피는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자, 보니까 여기에 여기 대지와 연결되어 있네요. 뭐 접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력선이 대지와 연결되는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하죠. 그 사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전류죠? 영상전류입니다. 여기도 대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영상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영상전류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지름 5mm의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형 배치를 한 가공전선 한 선의 작용 인덕턴스는 약 몇 mH/km인가? 단 송전선은 평형 삼상회로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한 선의 작용 인덕턴스 물어봤어요. 그죠? 한 선의 작용 인덕턴스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0.05 곱하기 0.4605의 로그 R은 전선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여기 경동선의 지름 줬네요. 반지름은 요 지름의 반이죠? 그래서 요 밀리미터,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환산해 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2 해서 이제 반지름 R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D는 등가성간거리입니다. 등가성간거리는 자, 간격 1m 간격으로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했대요. 그러면 여기도 1m, 여기도 1m, 여기도 1m가 되겠죠. 그죠? 선간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간 거리 가지고 등가성간 거리를 구하면 요 거리 1 곱하기 요 거리 1 곱하기 요 거리 1 곱해서 3루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3루트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등가 성간거리는 1m.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런 식이 되겠죠. 요거 공학용 계산기, 요 로그도 공학용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때 한 선의 작용 인덕턴스는 1.25 mH/k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하시고 직접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6번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1번 역률이 항상 1입니다.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코사인, 세타 요게 0도란 얘기예요. 이게 위상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역률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직류 송전 방식에서. 이게 장점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 송전선로의 후비보호 개전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후비보호 계전기의 정전값은 주보호 계전기와 동일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후비보호 계전기는 사고 발생 시 주보호 계전기 동작 후에 사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때 동작하는 계전기로 정전값은 주보호 계전기와 동일하게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계수는? 요거 3번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자,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나타내죠.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가 요 공식에서의 분자 부분이 되고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요 공식의 분모 부분이 되겠네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9번 주파수 60Hz 정적 용량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해서 삼상전압 2만 볼트를 가했을 때의 충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충전 용량 구하는 문제네요. 근데 델타 결선이랍니다. 자, 우선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인데, 여기서 요 전압은 상전압이에요. 근데 요 상전압을 선간전압을 적용하면 델타 결선일 때와 Y 결선일 때 공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 요건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그죠?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여기 상전압이죠? 선간전압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여기 상전압이 적용되는 이 공식에서 선간전압을 적용해도 공식은 똑같아져요. 그런데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차이가 있죠. 여기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3ωC에다가 요 상전압을 선간전압이 적용되는 식으로 적용하면 루트 3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곱 하면 3ωC 3분의 V 제곱 3 약분되면 ωC V의 제곱이 돼요. 요건 언제? Y 결선일 때, 얘는 델타 결선일 때. 요렇게 선간전압이 적용되면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델타 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요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60Hz 줬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120파이 라디안 퍼 세크고요. 그 다음에 정적 용량은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파라드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정적 용량은 파라드 단위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라드를 파라드 단위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적용한 거고요. 전압 V는 2만 볼트 해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3 곱하기 120파이 곱하기 여기 정적 용량 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의 제곱,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4,000볼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하면 24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 공식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델타 결선이랑 Y 결선일 때 선간전압을 적용하면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삼상 3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에 있어서 각 선의 대지 정적 용량이 0.5038 마이크로파라드이고 선간 정적 용량이 0.1237 마이크로파라드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적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파라드인가? 자, 문제에서 일선의 작용 정적 용량 물어봤죠? 일선의 작용 정적 용량은 대지 정적 용량에다가 선간 정적 용량 3배 한 것을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작용 정적 용량 구할 수 있겠죠. 자, 보면 대지 정적 용량 0.5038 플러스 3 곱하기 선간 정적 용량 0.1237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의 일선 작용 정적 용량은 0.8749 마이크로파라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일선 작용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지상 역률이 80% 1000kVA의 부하를 가진 변전소에 6000kVA의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kVA는 콘덴서 설치 전에 몇 %로 되는가? 자, 이런 거예요.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면 요 피상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피상전력 분해 분해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피상전력을 적용하면 곱하기 100 하면은 설치 전에 몇 %로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푸냐? 자, 우선 콘덴서 문제가 나오면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피상전력 요 빗변이죠? 1000kVA예요. 그리고 역률이 80%면은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만 분의 x로 두면 여기 만이 넘어가서 0.8과 곱해지면 여기 밑변의 유효전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8000k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사인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얘는 빗변 만 분의 x라고 두겠습니다. x 두면 만이 넘어가서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만 곱하기 0.6 하면 높이 6000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높이가 무효전력이 되고요. 요 밑변이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요 빗변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 뭐죠? 콘덴서 용량만큼 무효전력을 줄여서 역률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 6000에서 콘덴서가 6000kVA네요. 이 6000을 다 줄이네요. 다. 그러면 역률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역률이 1이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은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피상전력은 8000이네요. 그래서 콘덴서 설치 전에 피상전력 만 분의 콘덴서 설치 후에 피상전력 8000. 그래서 만분의 8000 곱하기 100 하면 80%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답은 1번 뇌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지선이 뭐지요? 여기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전력선을 걸겠죠? 여기 전력선을 걸고 여기 맨 위에다가 또 선을 이렇게 겁니다. 요게 이제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요게 하는 역할이 낙내가 쳐요. 번개가 치면 전력선 대신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뇌해 방지, 뇌로 인한 전력선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뇌해 방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3번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지시키는 방법은 요거 암기예요. 답은 1번 중간에 조상설비를 설치한다. 조상설비는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죠?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안정도를 증진시킨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켜 전압 변동률을 줄인다. 동기 조상기 설치 등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재폐로 차단기를 설치하여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한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보일러의 절탄기의 용도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 보일러 급수를 예열한다. 절탄기는
급수를 예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5번 345kV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충격 절연 내력, 우선 절연이라는 게 뭐죠? 전기를 막아주는 게 절연이에요. 그죠? 전기를 막는 게 절연입니다. 절연 내력 하면 막는 힘이 되겠죠? 여기서 충격 절연 내력. 그러면 충격을 받아서 발생된 전기를 막아주는 힘. 이게 충격 절연 내력이에요. 그죠? 예, 요 충격 절연 내력이 가장 커야 될 게 뭘까요? 여기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철탑에 전력선을 이렇게 가설하겠죠. 그럼 여기 전력선을 요 애자에다 이렇게 달아요. 애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 전력선에 흐르는 전기가 철탑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충격 절연 내력이 가장 커야 되는 건 애자입니다. 애자. 선로 애자. 예, 그래서 3번, 4번은 예,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작아야 되는 거 뭘까요? 피레기예요. 피레기. 여긴 다 피레기네요. 왜 피레기가 제일 작아야 되냐면 피레기는 뇌나 이런 번개로 인해서 이런 뇌에 충격을 받아서 전압이 상승하면은 대지로 빨리 방전을 해야 돼요. 대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입니다. 그럼 절연 내력이 크면 안 되겠죠. 전기를 막아주는 힘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건 피레기예요. 피레기. 그래서 절연 내력이 가장 큰 건 선로애자, 가장 작은 건 피레기. 예, 요거는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선로애자 그 다음에는 차단기, 변압기. 요거는 암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선로애자, 차단기, 변압기, 피레기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전선에서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은? 예, 답은 1번 표피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선이면 전선 안에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요게 이제 전선의 피복이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요 피복 쪽에 이렇게만 흐르고 중간에는 흐르지 않는 현상. 요게 중심 쪽으로 들어갈수록 예, 전류의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 요걸 이제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예,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2번. 차단기가 트립 지령을 받고 트립 장치가 동작하여 전류 차단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을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연가의 주된 목적은? 예, 답은 3번 선로 정수의 평형이 되겠습니다. 연가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발전소예요. 여기가 발전소고 여기가 이제 수용가입니다. 수용가라고 하면 이제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예, 요렇게 선로가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요 과정에서 R, L, G, C 저항과 인덕턴스, 컨덕턴스, 정정 용량 예, 요런 것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선로의 길이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선로와 이 선로의 길이의 차이는 대단하겠죠. 그죠? 예. 길이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이런 중간에 전선의 위치를 바꿉니다. 일로 가는 애를 한 칸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요 두 번째 전선도 요렇게 세 번째 전선도 요렇게 위치를 바꿔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길이가 어느 정도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선에 길이를 맞춰줘서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선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 예. 자, 요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연가는 선로 정수 평형을 위해 한다.
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39번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차동 계전기는 무엇에 의하여 동작하는가? 답은 1번 1차,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합니다. 어떤 거에 1차, 2차예요? 변압기의 1차, 2차의 전류의 차로 동작하는 게 차동 계전기예요. 그래서 차동 계전기는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CT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의 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 차이로 변압기의 고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하는 게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번 보호 계전기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자 도립 전류에 동작할 것. 이 도립 전류라는 건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동작하면은 이거 오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과전류 계전기다. 그러면 과전류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나서 뭐 1초나 2초 아니면 0.5초 이 정도 유지가 되고 나서 동작.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발생된 게 탁 튀어 올랐다고 요거 고장이야 하고 동작하면 오동작이에요. 그래서 구비 조건이 아닌 건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보호 계전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죠.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딱 덮고 공부 끝 하면 안 돼요.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신 후에 오늘 내가 공부한 기출문제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답은 찾을 수 있다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